면접 대기실. 이름이 불리기를 기다리는 그 시간이 가장 힘듭니다. 심장이 빨라지고 손이 차가워지고 머릿속으로 수십 번 연습한 말들이 갑자기 안개처럼 흐릿해집니다. 거울 앞에서 완벽하게 했던 그 자기소개가 왜 지금은 생각이 안 나는 걸까요? 긴장하지 말라는 말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조언이라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긴장이 되는 건 당연합니다. 문제는 그 긴장이 나를 도와주느냐, 발목을 잡느냐입니다. 오늘은 그 차이를 만드는 방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심리학과 행동과학이 검증한 면접 테크닉 4가지. 특별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면접 당일 면접장 화장실에서 대기실 의자에서 문을 여는 그 순간부터 바로 쓸 수 있는 것들입니다. 파워 포즈, 마인드셋 전환, 바디랭귀지 전략, 목소리 조절법. 이 4가지를 다 알고 들어가는 것과 모르고 들어가는 것, 결과가 달라집니다. 면접장에 들어가기 5분 전 화장실을 한번 들르세요. 볼일을 보러 가는 게 아닙니다. 준비를 하러 가는 겁니다. 거울 앞에 서세요. 그리고 이 자세를 취하세요. 다리를 어깨 너비로 벌립니다. 양손을 허리에 얹습니다. 고개를 살짝 들어 거울을 정면으로 바라봅니다. 이 자세를 2분 동안 유지합니다. 민망하다면 화장실 칸 안에서 해도 됩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2분이 지나고 나왔을 때 여러분의 몸은 달라져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파워 포즈입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심리학자 에이미 커디가 연구한 개념입니다. 그는 실험 참가자들을 2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 그룹은 몸을 크게 펼치는 자세를, 다른 그룹은 몸을 움츠리는 자세를 2분간 유지하게 했습니다. 그 뒤 타액을 채취해 호르몬 수치를 측정했더니 차이가 있었습니다. 파워 포즈를 취한 그룹은 자신감과 관련된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올라가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는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연구는 이후 재현 실험에서 결과가 엇갈리며 논쟁이 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여러 후속 연구에서 일관되게 확인됐습니다. 몸의 자세가 마음 상태에 영향을 준다는 것. 그리고 실제 면접에서 이 자세를 취한 사람들이 더 자신감 있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입니다. 원리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보통 감정이 몸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자신감이 생기면 어깨가 펴진다고요. 그런데 반대 방향도 작동합니다. 어깨를 먼저 펴면 자신감이 올라옵니다. 몸이 뇌에게 지금 우리 괜찮아라는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긴장하면 몸이 움츠러듭니다. 움츠러든 몸은 뇌에게 우리 지금 위험해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뇌는 더 긴장합니다. 악순환입니다. 파워포즈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겁니다. 감정이 몸을 따라오게 만드는 겁니다. 한 가지 더 할 수 있습니다. 거울을 보며 짧은 혼잣말을 해보세요. 나는 이미 준비됐다거나 오늘은 내가 저 회사를 한번 봐주는 날이다처럼요. 입술을 움직이면 입 근육이 풀리고 막혀있던 말문이 열리는 효과도 있습니다. 면접이 왜 그렇게 긴장이 될까요? 준비가 부족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면접을 내가 선택받아야 하는 자리로 인식하는 겁니다. 선택받아야 하는 자리에서는 권력 구조가 분명합니다. 면접관이 위에 있고 지원자가 아래에 있습니다. 그 구조 안에 들어가는 순간 몸이 자동으로 복종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어깨가 내려가고 목소리가 작아지고 말이 빨라집니다. 그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것이 마인드셋 전환입니다. 지금부터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지금 내가 일할 회사를 직접 보러 온 것이다. 이게 어세가 아닙니다. 실제로 맞는 말입니다. 면접은 쌍방평가입니다. 회사가 여러분을 평가하는 동시에 여러분도 이 회사가 나와 맞는 곳인지를 판단하는 자리입니다. 3년, 5년, 어쩌면 10년을 보낼 곳인데 내가 이 회사를 제대로 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 관점의 전환이 몸에도 영향을 줍니다. 나를 뽑아주세요 모드로 들어가면 몸이 작아집니다. 여기가 괜찮은 곳인지 내가 한번 봐야겠다 모드로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어깨가 펴집니다. 같은 질문에 같은 내용을 답하더라도 전달되는 에너지가 다릅니다. 면접관들은 하루에 수십 명을 봅니다. 그들의 눈에 지원자들 대부분은 비슷하게 보입니다. 긴장한 얼굴, 준비한 답변, 잘 보이려는 태도. 그 속에서 여유 있는 눈빛 하나가 기억에 남습니다. 물론 이 마인드셋이 말처럼 쉽게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대기실에서 이 질문을 스스로 해보세요. 이 회사에서 내가 확인하고 싶은 게 뭐지? 문화인지, 성장 가능성인지, 팀 분위기인지.
그 질문 하나가 여러분을 평가받는 사람에서 탐색하는 사람으로 전환시켜줍니다. 메라비언 법칙 기억하시나요? 감정과 태도를 전달할 때 말의 내용은 7%, 목소리 톤이 38%, 그리고 표정과 몸짓이 55%를 차지합니다. 면접장에서 이게 의미하는 건 간단합니다. 문을 여는 그 순간부터 이미 평가는 시작됩니다. 입장하는 법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어깨를 당당하게 편 채로 걸어오세요. 이때 면접관들과 시선을 한 명씩 짧게 맞춰주세요. 한 명만 보는 게 아니라 앉아있는 모든 면접관에게 시선이 한 번씩 닿아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라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러운 미소. 억지 미소는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눈가에 주름이 잡히는 미소가 진짜입니다. 착석하는 법입니다. 자리에 앉을 때 등을 의자 기숙이 기대지 마세요. 그렇다고 너무 앞으로 당겨 앉아 긴장해 보이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적당히 등받이에서 5cm 정도 띄운 채 몸을 면접관 쪽으로 15도 정도 살짝 기울이세요. 이 기울기가 나는 지금 이 대화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라는 비언어 신호입니다. 상대방을 향해 몸이 기울어진 사람은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등을 기댄 사람은 여유로워 보이기도 하지만 거리감이 생깁니다. 손의 사용법입니다. 중요한 내용을 강조할 때 손을 활용하세요. 양손을 앞으로 내밀어 농구공을 감싸듯 둥글게 모으는 자세, 이른바 농구공 스피어 동작입니다. 이 동작은 나는 지금 이 이야기를 제대로 전달하고 싶습니다. 라는 의도를 몸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손이 안정적이고 통제된 동작을 보이면 말에 무게감이 생깁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손 동작이 있습니다. 테이블 위에서 손가락을 두드리거나 펜을 딸깍이거나 얼굴이나 머리를 자꾸 만지는 동작입니다. 이것들은 긴장의 신호로 읽힙니다. 고개 기울기입니다. 자신을 어필하는 답변을 할 때 고개를 오른쪽으로 약 15도 살짝 기울여 보세요. 이 작은 동작이 친근감과 신뢰감을 동시에 올려줍니다. 목을 살짝 드러내는 자세는 심리적으로 개방성과 진실성의 신호로 읽힙니다. 방어적이지 않다는 무의식적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면접이 끝날 때 여러분이 성공적으로 면접을 이끌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처음에 등을 기대고 있던 면접관이 면접 후반에 몸을 여러분 쪽으로 기울이고 있다면 그 면접은 잘 된 겁니다. 사람은 관심이 가는 쪽으로 몸을 기울입니다. 준비를 아무리 잘해도 목소리가 떨리면 모든 게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긴장하면 호흡이 얕아지고 호흡이 얕아지면 말이 빨라지고 말이 빨라지면 목소리가 흔들립니다. 이 연쇄 반응을 끊는 것이 핵심입니다. 방법은 속도입니다. 의식적으로 느리게 시작하세요. 첫 문장을 천천히 시작하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숨이 정리됩니다. 말을 천천히 하면 자연스럽게 호흡이 깊어집니다. 두 번째, 면접관에게 여유 있어 보입니다. 빠르게 말하는 사람은 불안해 보이고 천천히 말하는 사람은 자신 있어 보입니다. 내용이 같아도 전달되는 인상이 다릅니다. 말하는 속도와 함께 쉼표를 활용하세요. 중요한 내용을 말하기 전에 0.5초에서 1초 정도 잠깐 멈추는 겁니다. 이 짧은 침묵이 지금 중요한 말을 하겠습니다. 라는 신호로 작동합니다. 방송에서 앵커들이 큰 뉴스 전에 잠깐 멈추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침묵이 말에 무게를 더합니다. 면접 며칠 전부터 할 수 있는 준비가 있습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녹음해서 들어보세요.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하고 불편합니다. 내 목소리가 이렇게 들렸나 싶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면접관이 듣는 여러분의 목소리입니다. 녹음을 들으면 말이 너무 빠른 구간, 말끝이 흐려지는 습관, 불필요한 어 같은 추임새가 보입니다. 이것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실전에서 훨씬 달라집니다. 목소리 높낮이도 신경 쓰세요. 문장이 끝날 때 목소리가 올라가면 질문처럼 들립니다. 확신이 없어 보입니다. 문장을 마무리할 때 목소리를 살짝 낮추면 단호하고 자신감 있는 인상을 줍니다. 저는 이 일을 3년간 해왔습니다. 라고 올려서 말하는 것보다 저는 이 일을 3년간 해왔습니다. 라고 내려서 마무리하는 것이 훨씬 더 설득력 있게 들립니다. 여기서 솔직한 이야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면접에서 평가받는 것은 여러분의 실력 전부가 아닙니다. 면접관이 그 자리에서 파악할 수 있는 건 여러분의 아주 일부입니다. 30분 길어야 1시간 안에 수년간 쌓아온 능력을 온전히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면접에서 실제로 결정되는 것은 뭘까요? 인상입니다.
이 사람이랑 같이 일하고 싶다는 느낌, 이 사람은 믿음직스럽다는 느낌, 이 사람 뭔가 달라 보인다는 느낌. 그 느낌은 어디서 오냐면 말의 내용보다 몸짓과 태도에서 옵니다. 오늘 이야기한 것들이 그겁니다. 파워 포즈로 몸의 상태를 바꾸고 마인드셋 전환으로 권력 구도를 수평으로 만들고 바디랭귀지로 신뢰와 관심의 신호를 보내고 안정된 목소리로 확신을 전달하는 것. 이것들은 속임수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 잘 전달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내용이 없으면 이 도구들도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용이 있어도 전달이 안 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면접관도 사람입니다. 논리적으로 채점하는 기계가 아닙니다. 결국 이 사람과 같이 일하고 싶다는 감정이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 감정을 만드는 건 여러분의 태도입니다. 다시 그 면접 대기실로 돌아가 봅시다. 이름이 불리기를 기다리는 그 시간. 이제 여러분에게는 할 일이 있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2분간 파워 포즈를 취하세요. 거울을 보며 짧게 혼잣말을 하세요. 대기실 의자에서 내가 이 회사를 보러 온 거다라고 마인드를 세팅하세요. 이름이 불리면 어깨를 펴고 미소를 띤 채 걸어 들어가세요. 준비는 이미 됐습니다. 남은 건 그 준비를 제대로 전달하는 것입니다. 면접이 끝날 때쯤 처음에 등을 기대고 있던 면접관이 여러분 쪽으로 몸을 기울이고 있다면 오늘은 잘 된 겁니다. 여러분의 다음 면접을 응원합니다. 혹시 면접에서 직접 써봤거나 나만의 긴장 해소법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유익한 심리학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안녕.